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가을이 언제 오나 했더니 벌써 우리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계절도 함께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죠. 자칫하다간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공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면요,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기나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 우리 면역력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도움되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 블루베리, 연어 등 이 항산화 지수가 높은 식품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참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9월의 첫날, 오늘 첫 소식은요, 전주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정말 이 반려견을 위한 먹거리나 시설, 그리고 용품들까지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린 반려동물들의 세상, 전주에서 만나보시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 하루 제 친구 소미와 보내는 특별한 하루로 반려동물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강아지뿐인 이곳. 여기 소미 친구들 너무 많네. 소미의 혼을 쏙 빼놓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강아지들 엄청 많아요. 강아지들 학교예요. 애견 훈련 학교, 말대로 애견 훈련 학교이고, 여기서 모든 견들의 애절 교육과 그다음에 그냥 가장 중요한 사회화 교육을 더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법도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훈련 자체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예절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교육 중인 아이들도 있고, 또 잠깐 어디 여행을 가신다거나 할 때 이제 맡겨져 있는 그런 호텔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두 달씩 장기간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함께 못할 경우 맡겨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안녕. 먼저 반려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저와 떨어지기만 해도 불안해하는 소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사라지자마자 불안해하는 모습이죠. 반려견을 혼자 두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경우가 참 많을 텐데요. 선생님 방금 보셨죠? 네. 이게 제 고민인데 저희 강아지는 저만 안 보이면 그렇게 짖어요. 부인이신 분이 너무 평소에 오냐 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이 안아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안아줄 것이고, 강아지 입장에서의 엄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다 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앞에 안 보이면 우리가 동료를 부르듯이 엄마를 찾듯이 많이 짖는 것이죠. 이게 오늘은 조금 전에는 야외니까 괜찮았지만 아파트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죠. 네네. 소미와 사뭇 딸은 훈련 5개월차 내내 자신감 충전하고 소미도 훈련에 돌입해봤는데요.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게 어째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소미야,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루 이틀에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사람도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주인과 함께 계속해서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행동들이 좀 더 숙달되는 것이죠.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아이들 앞에 지상 낙원이 펼쳐졌습니다. 스스로 물에 뛰어들며 두려움을 없애고 능동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난생 처음 물을 만난 소미도 용기 내어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더라도 자신감을 키워주면 금세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처음 치곤 괜찮은 실력이죠.
소미야, 시원해? 근데 우리 소미 못생겨졌네? 소미는 털이 생명인데. 선생님, 근데 오늘 하루 교육을 받아봤지만 이 말이 안 통하는 강아지를 교육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애들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그거에 앞서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돼야 해요. 요즘 반려견 인구가 뭐 전국적으로 천만 시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려견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은 있어야 하고 그 가벼운 교육만으로도 내가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고생한 소미에게 특별한 만찬을 선물하기 위해 찾은 이곳. 귀여운 녀석들이 먼저 반겨졌는데요. 앙증맞은 옷부터 액세서리까지 아담한 가게 곳곳에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애견인들의 마음 제대로 사로잡는데요. 아니, 여기 오니까 강아지 옷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장난감들도 많은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이 강아지 수제 간식도 팔고 강아지 의류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그러는 각종 액세서리들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여기 그럼 강아지 천국이네요, 천국. 소미야 좋겠다. 여기 강아지 천국이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 기존의 간식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장님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건강까지 생각한 수제 간식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아이스크림부터 쿠키까지 애완용 간식이라곤 믿기 힘든 색다른 모습이죠. 아,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간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지 몰랐어요. 뭐 도넛도 그렇고 양갈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쿠키도 완전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강아지 먹을 수 있는 건 사료나 뭐 육포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뭐 다양한 쌀가루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디저트들도 만들어서 먹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하고 신선한 유기농 재료들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애완견은 사람과 다르게 염분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재료를 빼고 간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아, 무슨 반죽이 저희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완자 있잖아요. 네. 꼭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븐에 구우면은 도너츠가 되거든요. 아무리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해도 일일이 만들어 먹이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가 불편한 강아지나 비만인 강아지처럼 각자 사연을 가진 반려견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먹기 좋은 간식을 고민한 사장님. 그 고민 끝에 디저트류 간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와, 아까 만들었던 피자랑 도넛이 나왔어요. 이 쿠키는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도 되는데 사람이 먹긴 약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네네네, 먹을 수 있어요. 작가님 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젠 진짜 주인공들이 만찬을 즐길 차례. 역시나 내려놓기 무섭게 간식을 향해 돌진했는데요. 만드는 과정과 그 정성을 알고 나니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강아지들을 위한 예쁘고 좋은 간식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더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게 간식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간식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키우는 애완의 개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의 개념으로 우리 옆에 오랜 친구가 된 반려동물. 그들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어야 하겠죠. 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전라도에서 만났다 해서 이름이 라도인데 아직 어리고 너무 활발하고 가끔씩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 주는 이런 행동이 좀 몇 번 있어서 진짜 신기하게 저도 이틀 전에 애견 훈련 학교에 보냈거든요. 보내놓고도 좀 불안한 마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이 화면 보니까 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구나,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애견 관련된 사업들이 더욱더 번창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충북 단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양의 한 마을에 가면요,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가 들려주는 한옥의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연과 어우러져 멋스럽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집.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전통 한옥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손 잡는 것보다 팔짱 끼는 게 나는 더 좋은데. 여기 전통 한옥이 좋아 직접 집을 짓고 귀농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우원재, 박영숙 씨 부부. 이들 부부의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초대할게요. 소백산 자락,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단양 한옥마을인데요. 충북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옥마을이랍니다. 모두 21채의 한옥이 들어섰는데요. 이 집은 11번째로 지어진 집입니다. 100일을 간다고 해서 101홍이라는데 이게 춘 지방에서는 잘 못 사는데. 아, 장마철에 다 지은 줄 알았더니. 서울에 살다 단양으로 귀농한 지 4년 된 이 부부는 요즘 한옥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이 집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양에서 한옥을 짓고 사는 우원재, 박영숙입니다. 서울 살 때 영숙 씨는 매일 궁궐 구경을 다닐 정도로 한옥을 무척 좋아했다는데요. 퇴직 후 귀농을 원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내민 비장의 카드는 한옥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우리 아이들 둘도 대학도 나오고 다 크고 장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서울에서 살 이유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거의 반강제로 한옥학교에 입학하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한옥학교에서 한옥 짓는 법을 배우다가 집사람과 같이 고생하면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전통 한옥을 짓고 살게 된 부부. 남편은 귀농하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남의 집 월세를 살면서 직접 땅을 고르고 기와장 한 장 한 장 올려 손수 집을 지었는데요. 생애 마지막 집이라는 각오로 지었답니다. 임종까지를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장한 면도 있어요. 둘이서 마지막에 살 집을 좀 더 정성스럽게 잘 지어오고 살자 해서 그런데 뭐 잔디 한 폭이 꽃 한 송이 다 집사람 손에 안 간 게 없어요. 집을 지면서도 부부가 같이 단열재 공사부터 모든 공사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애착이 가는 거죠. 처음엔 욕심 없이 부부가 살 집만 조그맣게 지어 이사 왔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별채는 물론 정자까지 남편 손으로 모두 만들었답니다. 정말 부지런하죠? 나름대로 원로막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 즐거움을 간직하라 해서 장락이라고 했습니다. 긴 즐거움이라. 남편 원재 씨의 긴 즐거움은 바로 나무를 다루는 것이라는데요. 나무로 하는 일은 뭐든 다 재밌답니다. 소나무 육성 피죽이에요. 피죽을 제가 집 짓고 남은 거지만 잘 다듬어서 비록 얇긴 하지만 쓸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재 씨는 직접 붓글씨를 쓰고 그걸 나무에 새기는 서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완성한 작품들은 이렇게 집안 곳곳에 전시해 두었는데요. 정말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집이 갑자기 부산해졌습니다. 영숙 씨가 삶은 옥수수를 담고 있는데요. 아니 오늘 물놀이 하러 가신다니까 저 위에 새벽개고 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영숙 씨는 몇 해 전부터 묵어갈 수 있는 방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방 2개짜리 민박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별채까지 지었습니다. 영숙 씨의 넉넉한 인심과 깨끗한 시설 때문에 손님들이 사시사철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와보니까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잘해주시고요. 옥수수도 삶아주고요. 감자도 삶아주고요. 아주 대접도 잘 받고 갑니다. 아, 여기 오면은 왠지 친정집에 온 듯한 이렇게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에 많이 지쳐 있는데 여기 오게 되면은 1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환한 웃음으로 돌아가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면 부부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깍듯하게 배움까지 마친 원재 씨 부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바쁜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손님들이 돌아가면 집안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직원 없이 부부가 단 둘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바쁜데요.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돌방과 하얀 이불. 관리하기도 어렵고 신경 쓰일 텐데 영숙 씨는 손님들에게 선물처럼 대접하고 싶다며 하얀 이불을 고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박 하는데 어떻게 하얀 이불을 사람들이 험하게 쓴다고, 호텔도 아니고. 남편이 퇴직하고 배낭여행을 한 달 갔었어요, 유럽에. 기차를 타고 이제 밤에 자면서 가는 침대 열차였는데 이 하얀 이불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여행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체코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줬던 하얀 이불. 하지만 매일 이불 빨래하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하루 종일 세탁기를 돌려서 밤에 뒀다가 막 아침에 되면 손님 어떨 때는 늦게 가시는 분들 12시 막 이렇게도 안 가시는 분들 있으면 손님 있어도 그냥 빨랫줄 쳐야 돼요. 빨랫줄을 설치하는 건 남편 원재 씨의 일. 매일 설치했다 치웠다를 반복하는데요. 그런 남편을 위해 영숙 씨가 노래 한 소절 부릅니다. 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노래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사실 영숙 씨는 서울에서 노래교실 강사였습니다. 민박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들어오는 요청을 간곡히 거절하고 있지만 귀농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노래 실력을 자랑한 덕에 가끔씩 재능 기부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바탕 청소에 빨래까지 하고 나니 숨 돌릴 틈이 없는데요.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솜씨 좋은 영숙 씨는 단양에 와서 향토 음식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메뉴는 보양식, 황기 넣은 백숙이랍니다. 물론 아내에게 인사를 잊지 않는데요. 말복 일주일 앞두고서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고맙네. 아, 말복 일주일 남았어요? 황지 백숙을 먹어야 여름을 난다 그랬거든요. 여기 황지 넣었어요. 아내 덕에 건강이 더욱 좋아진 남편 원재 씨. 기대합니다. 기운이 날 것 같으냐고 먹고. 기운 나서 쓸 데가 있어야지. 왜 쓸 데가 없어요? 집 짓는 데 써야지. 앞으로 진행 중인 집 짓는 데도 써야지.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한 단양에서의 삶. 부부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점심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데요. 여보, 손 잡는 것보다 팔짱 끼는 게 나는 더 좋은데. 담장이 낮고 대문이 열려있는 한옥마을은 점잖지만 젊은 공동체인데요. 피서칠이라고. 특히 이곳 한옥마을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집을 짓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댁 역시 원재 씨가 집을 지을 때 많이 도움받은 이웃입니다. 뭐 하세요? 올라오세요. 아니, 앉지. 빨래고 뭐고 차 한 잔 주세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누는 살가움이 있는 한옥. 속내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데요. 아, 큰아들네.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없어. 뭐 친척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전 이웃사촌의 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부인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들어하는 걸 제가 좀 도와주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같이 집을 짓다 해도 관이 아닌데 같이 그래도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서 참 좋아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약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의견 충돌도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중재 역할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좀 적하면 어려도 내가 늘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살아요. 한옥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다 보니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는데요. 때로는 소소하고 달달하게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또 이제 서울 살면서 그나마 도시가 삭막했어도 궁궐 가는 낙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한옥을 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죽하면 내가 당신 보고 공부를 너무도 좋아하는 당신은 중전 아니었으면 국리였었고 그런 당신을 좋아하는 나는 상감 아니면 내시였을 거다. 우리가 이런 얘기 했지 않았나? 정말 못 말리는 천생연분 부부입니다.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둘이 비대끼며 살다 보니까 서로가 옆자리를 지켜주고 죽을 때까지 같이 서로 봐주면서 조용히 생을 보내는 그것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떤 계획이고 바람인 것 같아요. 한옥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우원재, 박영숙 씨 부부. 더 편하고 손쉬운 것을 마다하고 오로지 한옥이 좋아 고된 집짓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원재 씨 부부의 집에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이죠. 9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낮은 기온 속에 꽤나 쌀쌀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1, 2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이런 날씨는 주말에도 계속되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화요일쯤 한 차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나들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오늘 가볼 이곳은요. 고려시대부터 이 장터가 서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경남 거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거제장인데요. 조선시대 때에는요. 또 동원이나 향교 등 각종 관공서가 밀집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거제에서 온 사연입니다. 서상리 5일장 나와주세요. 자, 사과새 요만한 쪼가리죠.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3,000원. 요거리 2만원. 4마리, 2마리 만원. 아직 눈곱도 안 뗀 새벽인데. 어제 4일장. 아 근데 왜 표지판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시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세 군데를 옮겨졌어요. 저 아래 저 경동당에 있다가 저 뒤에 일었다 이 꽃게천에 옮긴 지는 한 10년, 5년 됐. 거제 유일의 5일장. 이래저래 옮겨 다닌 서름을 딛고 굳건히 여전히 4.19일 거제 면민의 새벽을 밝힌다. 바로 나갈 때는 막 반짝반짝반짝 해요. 그러는데 매당통 뱃머리 굽는 게인데 썰썰하게 대체를 묻혀놓으면 만약에 무침무도 되고 초종해무도 되고. 갯나물이라 고마무도 짭조름하다. 좀 더 해주시고. 제주리요. 제주를 못 타다
구매주로 한 거 맛있어요. 한 단에 4,000원 하더라, 어머니, 안 간 거. 안 간 거 4,000원은 해도 이거 뺏기보세요. 나 맞죠? 안 맞고. 이거 맞아, 이거 주소 마. 아이고, 이거 많다. 5,000원 누가 이리 많이 됐다. 다음에 또 어머니인데 살게. 2,000원. 여름에 먹는 거. 8,000원. 이제 조금 쉬면은 이제 8월 10일 넘어가면 저 섬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다 쏘고만. 가을 긴장. 땅 밑에 참기가 올라오거든. 문 걸어 잠그고 먹는 가을 쌍추씨부터 슬 파종철이다. 이제 막까지 왔어요. 그럼 그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3마리 만원, 2마리 만원. 근데 이거는 제주기 아니고 여기서 낚는 거. 바로 들어오는 게 돼서 싱싱합니다. 이거는 깔치 샀어요, 깔치. 2마리 만원. 어이야, 물lun고기는 필요 없나? 물lun고기 2마리요. 3배. 저 먹든지 그래야 맛있어. 거제장에 오면 뭐 이 모든 것이 다 많이 나오고 막 사과 먹으면 맛있고 그렇지요. 싱싱한 데 많이 오고. 이 10,000원씩은 무슨 또 5,000원씩이라고. 2마리 가면 어디서? 또 빨판이 될 텐데 날이 이런데. 아이고 마마, 요새는 다 금값이라. 상인들은 헐타고 하고. 지금 대부분 다 비싸다고 뭐. 여기서 직접 잡아. 아이 빨리 찍으라. 아버지는 뭐 파십니까? 갈치, 새비, 새우 그만 안 돼, 새비. 새비 사러 왔다가 갈치까지 사가면 더 좋고이. 배추김치 사러 일찌감치 나왔는데. 이제 김치도 없다 이제. 다 팔았습니까? 예. 새벽 4시에 나오는 사람인데. 엄마 이 사가요. 여름에 뭐 사가면 뭐 안에 봉지 들고 식구도 작는데 뭐 안 깨지고 연애 시지고 그랬어. 조금 사가요. 어머니, 왜 쌉니까? 가야지 안 낫고 뭐 그만 쳐다보고 싶을까? 와 갑니다. 우리 집에 가야지. 아 시간이 몇 시인데? 몇 시동안 마든가 다 했으면 까지 막으러. 벌써 다 파셨다고요? 그러면 보러 뭐이노.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9시가 소용이 있나 지금 금방 판다 아닙니까 요는. 9시가 필요 없어. 고구마 줄, 마늘, 대파, 전부지. 그 많은 걸 다 파셨다고 이 순간에? 아마 아직 그럼 맞다 앉아. 엄마야. 욕 보이소. 그 짝은 터가 좋았는가대. 한 개도 안 부럽다. 아 오늘 쪼개 남았어. 올 여름 대세는 고구마 줄기가 확실합니다. 손톱 밑이 시컴퓨터로 까고 또 깐다. 그리 셀이 까가 우찌해 묵어요. 고구마 줄기 김치. 오늘 보이소 고구마가 이파리가 무척 많이 나왔다니까. 다른 데는 볶아 먹는데 여기는 생으로 담아가지고 김치 먹고. 잎 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고구마 줄기. 말린 고구마는 빼떼기 주게 해먹고. 살픈 데펴가지고 쪄국에다가 밀간장 넣고 알간 고추 간 거 넣고 그래 합니다. 아 예. 맛있어요. 무엇이라래? 강냉이 사고 출당 사고 다 사야지 그러면 이거 한 그릇 5,000원이에요. 아이고 많이 줬다. 들깨 제핀 애가 솔솔.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더운데 주탕 장사가 되게 잘 되네요. 예, 잘 됩니다. 예. 오늘 한 손거리가 아니고 다 팔았어요. 예. 사장님 주머니엔 여름이 효자다. 논에도 다니고 호랑이도 다니고 저수지도 다니고 세바덩에서 그렇게 놀아가지고 먹었지요. 세바덩이 아버지 어딥니까? 세바덩이 소먹이고 하는 세바덩. 젊은 사람 모르겠네. 그 농약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미꾸라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콩으로 담근 갈치젓. 골라 두 가지 맛 있습니다. 머린 밥하고 먹으면 되지. 밥하고도 먹고 뭐 쌈 제일 짜게 나놓고. 어릴 때 이거 담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해가 묵고 담고 또 술도 해가 돌고 묵고 그러나. 아침 대바람부터 보따리 풀어가 남들 출근할 때 퇴근한다. 좀 멋있는 듯.
가서 팔아. 나 팔았어. 나 팔아가지고. 지미오이? 비싸. 내기 비싸. 아,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라고요, 아버지? 아유, 근데 너무 짜증이 앉아 계셔가지고. 아, 짜증나도 왜 잘못해요. 내기 풀어 온다. 나는 좋아 안 했는데 영감태. 나도 한번 좋아. 어머니 좋아 안 하는데. 벌도 나갔다 오면 나 속이 말고 30도. 35도 담은 게 있고 30도 담은 이 아이 참 좋아요. 오대 좋은데 얘. 그래도 정력계도 좋고 뭐고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여러 군데 좋아. 장터 입구는 뻥트럭이 반긴다. 두개 무구만 못 내놨어. 장날만 그제 아사하고 그 얘는 전을 가면 그제들 보라더니 사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5방 태하도록 하면 5방 태워주고 무심무 또 딴 데로 이동하고 평일에는 마을로 그제도록 이래. 정기라제에 찾아가는 뻥튀기. 근데 어제 이래 뻥튀기를 만나가 이 쫄쫄따위에 시커먼 해갖고. 성하요. 또 나가 외국에 62나라 갔다 왔어. 스페인, 브라질, 안 가본 데 없어. 베네수엘라. 제일 추운 데가 62도선, 아이슬란드, 아일란드, 핀란드, 거리가 춥거든. 그거저 올라가면 눈이 막 아가이고 배로 요리 끄다 올려놓고 가면 그 물도 이렇게 끄다 그대로 해가 고기가 숭숭 안 따가고 추운 게 그대로 들어가피가 있고 그런데 가서 고기도 좀 따다 먹고. 돌고 돌아 거제까지 왔다. 내일은 오대로 돌아보고 사등면으로 가볼까 오수리로 가볼까. 힘차게 사랑을 당겨만 주신다면 할머니 손금 좀 봐드릴까? 뭐 사주실 겁니까? 맛있는 거 하나 뭐 사줘야지. 고맙습니다 했어. 고맙습니다 해봤나? 상처다. 어라 할머니가 주네. 고맙습니다 인사해. 하나 또 고맙습니다 해라. 하라야. 어머니는 왜 그러면 어머니 손자 아닌데 돈 줬어? 아이가 우리 아이라도 줘야지. 돈깨네. 어? 왜 돈깨 줘야지. 어머니 나는 예쁘잖아.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짧고 굵은 거제장의 하루가 간다. 정류장에 하나 둘 비좁으면 파장이다. 옥산댁이 올 마이도 샀네. 그래 비도 풀어나면 얼마 안 돼. 오늘 꼬마 왔다가 간다. 나 신발 사고. 아 이거 참 예쁜 거 샀네 할매가. 진짜 많네. 이거 샀네. 너무 샀네. 다수 곰발지. 아 다수개가. 거제 중에. 맹인 갔다가 다수 가까이요. 보자 몇 시나 됐노? 한 30분 더 걸리네. 거기 빨리 오라고. 5일 기다린 장날, 30분 기다린 버스를 타고 그 문재인 대통령 저 동네를 저 구경하고 그래 내려와서 기차 타고. 먼저 그럼 대통령 되기 전에 못 오면 되지. 일찍에 제대한 일찍에. 아야 동기동기 우리 동네 꽃동네 집들은 옹기종기 마을길은 이어져 예쁘게 찍으세요. 기쁜 일 꾸준 일도 한데 얼려나무새. 네, 저도 사실 전통시장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제장을 보니까 오늘 저녁에 전통시장 가서 한번 장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요. 우리 지역 주변의 이 시장으로 한번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이죠. 문화인 시작합니다.
박정명 작가의 서각 전시회 고목 천년을 새기다가 여수 해안통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정 박정명 선생은 60여 년 서예와 서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종 예술가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오랜 시간 바닷가를 돌며 바람과 비, 파도 견딘 고목을 구해 자신만의 감성으로 글과 그림을 새긴 서각 작품 30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이겨낸 고목에 새겨놓은 아름다운 숨결, 여러분 꼭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9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바닷빛 어울림이라는 주제를 이번 연주회는 우리나라 남해, 서해, 동해를 대표하는 여수, 군산, 강릉 시립합창단의 공동음악회로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군산과 강릉 공연에 이어서 올해는 남해가 있는 여수에서 제72회 여수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로 함께합니다. 여수 시민과 음악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여수 시립합창단의 3회 음악회 바닷빛 어울림. 오는 9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젊은 태양의 연극 무대 갈매기는 없다가 오는 9월 12일과 13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갈매기는 없다는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4대 희곡 중 하나인데요. 갈매기를 모티브로 셰익스피어의 햄릿 에피소드를 융합해 각색한 작품입니다. 순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극단 젊은 태양의 실험적인 무대로 특별하고도 색다른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극단 젊은 태양의 연극 공연 갈매기는 없다. 오는 9월 12일과 13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14년 만에 산단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가 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요,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 역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전남 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윤건우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근로자건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간우라고 합니다. 네, 윤간우 센터장님. 사실 여수 산단이나 포스코, 광양, 제철 등의 경우에는요,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나 또 그로 인한 산단 근로자들의 물질적 또 정신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근로자들이 다친 사고들을 모아서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통계를 보면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바닥이 미끄럽거나 또는 턱이 있는데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이제 가장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고를 실은 아주 고전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해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후진국형 사고가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여수 광양에 이런 고열이나 고압 네. 이런 플랜트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작업 중에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또는 폭발 사고가 많은 게 특징이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고가 이렇게 이제 심각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그 손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는 가족 전체에게도 그 피해가
전달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뭐 물질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가장 아쉬웠던 건 후진국형 사고가 많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전사고 외에도 분명 작업 특성상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전남 동부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나 플라스틱, 철강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좀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에서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 네. 좀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들이 네.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숨을 쉬면서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들이 들어와서 폐암이나 천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독시키는 것들이 간이라는 장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해독 능력을 넘어서는 양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간장 질환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고요. 근데 실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건 이제 골병이라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아직도 일을 하면서 네. 무거운 것을 계속 들어야 하고 또는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고 또는 쉼 없이 손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허리, 무릎 성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런 걸 이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이 육체적 노동자들에게 이제 저희가 뭐 만나 뵙고 조사를 해보면 3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이런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이런 직업성 근골계증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더욱더 이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 센터는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민간기관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유관기관이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저희가 좀 중요하게 저희 센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 지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이고요. 또 건설 노동자처럼 일용직 노동자들도 저희들의 주요한 대상입니다. 어떤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또 이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저희가 또 대신 보조하고 지원해드리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워낙 뭐 안전 보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좀 걱정을 덜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 소규모 작업장이 아닐까 합니다. 네. 실은 앞서 말씀드린 재해 통계를 보면 이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기는 재해가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실은 이게 좀 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갈수록 이런 위험한 업무가 조금은 소규모 사업장에 편중되어 있고 또 사업장의 여건상 이런 안전이나 건강을 좀 챙기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내 몸이 아팠을 때 좀 치료를 받고 또 쉬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안전, 건강 문제가 좀 갈수록 심해지고 또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몸이 안 좋아도 사실 일을 쉴 수가 없거든요. 생계와 연관돼 네.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산단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보건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를 운영하면서 요 여수, 광양, 순천 이런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건강 문제가 많은지 또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살펴봤어요. 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이런 만성질환,
내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으로 인한 어떤 직업병, 마지막은 이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하게 보고 저희 센터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우선 한 가지만 만성질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만성질환 관리라는 건 실은 목적은 내심혈관계 질환 관리예요. 네. 흔히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네. 심근경색 이런 걸 내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위험한지에 대한 세세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센터는 이제 한 분 한 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건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실제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예방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센터는 그런 포괄적인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 산단의 경우는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에도 이제 가습기 때문에 이런 폐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사고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은 사업주와 또는 일하는 노동자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노력들을 옆에서 좀 뒷받침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좀 복잡한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업주한테 가르쳐 드리고요. 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게 보호구, 마스크, 기마개 등의 보호구 착용인데 이것들이 좀 실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착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안전 보건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건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는 거지 자신의 건강과 생명까지 제공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좀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들 또 노동자들도 안전수칙과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서 스스로 좀 보호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이제 권리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가짐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고생하는 우리 지역 산단 근로자분들 무조건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관우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 보건소에서는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1박 2일 백운산 힐링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과 휴식이 필요한 성인 가족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캠프는 9월 16일과 17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광양 시민은 광양시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으로 방문 신청을 하거나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수 지역 5곳의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을 진행합니다.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뤄지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시립도서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